네, 안녕하세요. 어, 강의 복습용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죠. 테이크아웃 더블에 관련돼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테이크아웃 더블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고요. 어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그리고 어제 수업을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배우신 것만큼 부지런히 공부하시면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테이크아웃 더블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프린트로 복사를 해서 드렸고요. 또 이 자료를 강의 자료 게시판에다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은 강의 자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우스인데 이 핸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핸들을 들고 있는데 오프닝 포인트죠. 자, HCP 14점의 444 쉐입이에요. 자, 그래서 패스가 왔습니다. 우리가 브릿지를 이렇게 자리를 표현을 해보면, 자, 위쪽이 노스, 그 다음에 아래쪽이 사우스, 왼쪽이 웨스트, 오른쪽이 이스트가 되죠. 자, 우리가 비딩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줄기로 non-competitive bidding과 competitive bidding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비경쟁 비딩과 경쟁 비딩이 있습니다. 자, 비경쟁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전혀 비딩을 하지 않고 나와 파트너만 비딩하는 거를 비경쟁 비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오픈을 하고 오프너가 있고 리스폰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경쟁 비딩은 참여자가 비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4사람이 됩니다. 4사람이 되니까 그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비딩하는 사람을 오프너라고 합니다. 그죠? 오프너라고 하고요. 오프너의 파트너는 무조건 리스폰더라고 부릅니다. 리스폰더. 자, 그러면 자, 상대방이 오픈을 했을 때 내가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요. 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배웠을 오버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버콜을 합니다. 근데 오버콜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콜러라고 부릅니다. 오버콜러. 자, 만약에 여기도 지금 이스트가 오픈을 했죠. 이스트가 상대방이고 내가 사우스에 앉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가 여기에요. 사우스. 자, 여기가 노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스트, 그 다음에 여기가 웨스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트가 오픈을 했어요. 원 클럽 오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오프너예요. 오프너.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사우스 이핸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오프닝 핸드인데 내가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요. 경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가 점수가 많이 있으니까 마땅하게 오버콜을 할 만한 수트가 없는 거예요. 오버콜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아시다시피 자, 원레벨에서는 8점 이상의 HCP 8점 이상의 최소 5장 이상짜리의 수트가 있어야 돼요. 좋은 수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버콜인데 내가 점수는 14점이나 되는데 5장짜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느냐? 경쟁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자, 이때 바로 쓰는 것이 테이크아웃 더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더블을 해서 경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더블을 하면 오버콜러라고 부르지 않고 더블러라고 부릅니다. 더블러. 자, 그러면 오버콜 한 사람의 파트너도 있겠죠? 오프너의 파트너는 리스폰더라고 그랬죠? 오버콜한 사람의 파트너는 어드밴서라고 부릅니다. 어드밴서. 자, 그래서 더블러의 파트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드밴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콜이나 더블한 사람의
파트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테이크아웃 더블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점수가 있으면 무조건 테이크아웃 더블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오프닝 핸드여야 돼요. 즉 원래는 상대방이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픈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이 핸드 같은 원 다이아몬드 오픈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오픈을 해버리니까 나는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테이크아웃 더블을 통해서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 반드시 오프닝 핸드여야 된다. 일반적으로 미니멈 한 10점, 11점 플러스 HCP라고 보시면 돼요. 10점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쉐입이 거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점 플러스 HCP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프너는요, 자기가 오픈 조건만 되면 오픈하면 돼요. 그런데 더블러는 파워는 오프닝 핸드이지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테이크아웃 더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11점 플러스 HCP에다가 일반적으로 상대방 수트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짧다는 거는 한 장 또는 제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 수트가 3장이면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언비드 수트. 자, 여기서 말하는 언비드 수트란 말은 클럽을 비딩했으니까 테이크아웃 더블하면 세 수트가 언비드 수트가 되겠죠. 그죠? 언비드. 자, 언비드 수트에 최소한 몇 장의 서포트가 있어야 되냐면 3장 이상씩의 서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3장 이상씩의 언비드 수트. 만약에 상대방이 두 수트를 비딩했다면, 예를 들어 두 수트를 비딩했다는 말은 웨스트가 오픈했단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웨스트가 원 클럽, 파트너 패스, 그 다음에 이스트가 원 하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비드 수트는 두 수트만 남게 되죠. 그죠? 자, 그때는 스페이드하고 다이아몬드가 남게 되겠죠. 원하트를 만약 이스트가 했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 무늬를 비딩했다면 나는 오프닝 조건인데 두 수트에 언비드 수트가 되겠죠. 아무튼 언비드 수트에 최소 3장 이상씩의 서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프닝 핸드인데 상대방이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5장짜리 넣고 오버콜도 안 돼. 5장짜리가 있어야 오버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버콜을 안 돼. 그런데 그러면 테이크아웃 더블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3장이 안 되는 언비드 수트가 있다면 테이크아웃 더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너에 비해서 제약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테이크아웃 더블러의 핸드는 444-1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수트가 싱글턴이고 모든 애니 수트, 나머지 세 수트에 4장씩의 서포트가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핸드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핸드. 자, 요런 핸드를 가지고 우리가 테이크아웃 더블을 한다. 테이크아웃 더블의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11점 이상, 언비드 수트에 3장 이상의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상대방이 두 수트를 비딩한 거죠. 자, 보세요. 상대방이 원 클럽 오픈했고 패스 원하트 이렇게 비딩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고 싶으면 두 수트의 서포트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수트를 하면 비딩하지 않는 스페이드와 클럽이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 자, 여기 보니까 스페이드가 4장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점 HCP 오프닝 핸드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가 5장이야?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스페이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파트너한테 나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프닝 핸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비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언비드 수트가 2개일 때도 테이크아웃 더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클럽, 패스, 원하트 더블을 하면 나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가 3장 이상씩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두 수트 테이크아웃 더블은요, 일반적으로 최소 4장 이상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웨스트가 원클럽 오픈을 했습니다. 웨스트가 원클럽 오픈을 이렇게 웨스트 쪽에서 원클럽 오픈을 했고요. 자, 우리 파트너가 패스했어요. 나는 내 자리는 사우스입니다. 지금 노스가 패스했고요. 자, 여기도 패스를 했네요. 자, 그런데 사우스 핸들 한번 요 핸들을 한번 보실까요? 요 핸들을 보시면 지금 18점의 HSP가 18점이고 스페이드가 5장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5장짜리가 있으면 오버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 스페이드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이에요. 원 스페이드를 하는 게 맞냐? 자, 원 스페이드를 하는 거는 오버콜은요. 심플 우리가 오버콜이라고 하는데 오버콜은 8의 HCP 8에서 많게는 HCP 16점까지입니다. 그래서 8에서 16점까지가 심플 오버콜 레인지예요. 자,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6점을 넘어가죠. HCP가 너무 스트롱한 핸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장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HCP가 17점을 넘어가잖아요. 17점을 넘어가면 일단 14,000 제쳐놓고 테이크아웃 더블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크아웃 더블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뭐냐? 내가 원래는 오버콜할 핸드지만 쉐입상으로 오버콜할 핸드이지만 심플 오버콜은 8에서 16점까지다. 그래서 심플 오버콜 하기에는 너무 스트롱하다. 그런 핸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더블부터 합니다. 일단 더블부터. 자, 더블부터 해놓고 나서 파트너가 뭐라고 비딩을 하면 내가 그때 나의 5장짜리 수트를 비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비딩 시퀀스를 한번 볼까요? 자, 원 클럽 패스, 원 스페이드 하지 않고 원 스페이드 하는 거는 맥시멈 몇 점? 16점까지라고요. 이렇게 심플 오버콜 하는 거는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 HCP까지만이다라는 거예요. 더 스트롱하면 심플 오버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 테이크아웃 더블부터 하는 겁니다. 자,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니까 패스하고 우리 파트너가 원래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면 응답자는요, 즉 어드밴서는 이 노스에 앉아있는 이 어드밴서는요 빵점이어도 비딩해야 됩니다. 빵점. 자, 그거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합니다만 아무튼 파트너가 테이크아웃 더블 하잖아요. 그러면 빵점이어도 비딩한다. 자, 그래서 원하트를 했어요. 자, 원하트를 하니까 사우스가 이제 원 스페이드를 해요. 그럼 차이가 있죠. 자, 심플 오버콜이었다면 원컬러 패스 바로 원 스페이드 했겠죠. 근데 원 스페이드를 하지 않고 더블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 스페이드 비딩을 한 거. 이거는 5장 이상이에요. 자,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너무 스트롱해서 즉 16점 HCP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블부터 하고 내가 너무 강하니까 심플 오버콜 하기에는 하는 거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더블부터 하고 난 다음에 비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하고 원 스페이드 비딩하는 거죠. 그러면 노스는 알아야죠. 뭐냐? 우리 파트너가 HCP가 적어도 17점 이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HCP가 적어도 17점 이상이니까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HCP 20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는 그걸 감안해서 우리 파트너가 미니멈 몇 점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테이크아웃 더블할 쉐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클럽 오픈을 했을 때 지금 하트가 2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비드 수트에 2장짜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트롱한 핸드는 테이크아웃 더블부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수트를 비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답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응답자는 즉 여기서 말하는 응답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철자를 좀 써볼게요. 이게 좀 잘 우리가 어드밴스가 있죠. 어드밴스 이거 있죠. 어드밴스에다가 얼만 붙이는 겁니다. 그죠? 어드밴서라고 부릅니다. 어드밴서. 리스폰더가 아닙니다. 어드밴서라고 불러요. 자, 그럼 비딩이 내가 사우스에 앉아 있는데 자, 이렇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웨스트가 원 클럽 오픈을 했고요.
우리 파트너가 노우스 앉아있는데 더블을 했어요. 이건 무슨 더블? 테이크아웃 더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페널티가 아니고 테이크아웃 더블입니다. 자, 이스트는 패스를 했어요. 이스트가 패스를 하고, 자, 그럼 내 자리에서 나는 이 핸드로 뭘 부를 것이냐? 형편없죠. 점수가 3점밖에 안 되고요. 점수가 그나마 있는 게 상대방 클럽에 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핸드로 패스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파트너의 테이크아웃 더블에 대해서는 빵점에도 비딩한다고 그랬습니다. 빵점에도 비딩한다. 자, 그러면 0에서 8HCP까지는 cheapest 리스폰스를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이아몬드가 4장이 있잖아요. 그죠? 파트너가 언비드 수트에 3장 이상의 서포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트너 다이아몬드가 3장일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파트너가 나한테 뭘 부르라고 했죠? 뭘 부르라고 했는데 뭘 불러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언비드 수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자, 장수가 4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잭도 없고 그냥 7632만 있어도 원 다이아몬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 다이아몬드를 불러요. 가장 치피스트 비딩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원노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노 트럼프를 한다는 거는 파트너가 더블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클럽 제가 막을 게 있다고, 스타퍼가 있다고 여기서 원노를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대형 사고 터집니다. 원노를 하려면요 점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HCP 7에서 10점 레인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원노 하시면 안 되고요. HCP가 7점이 안 되면 절대로 원노 응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더블 했을 때는 여기는 원 다이아몬드로 응답을 한다. 자, 이렇게 8점 이하는 치피스트 리스폰스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핸드도 한번 볼까요? 원클럽 똑같은 거죠. 원클럽 더블 패스 왔을 때 뭘 해야 되냐? 클럽 스타퍼가 잘 좋잖아요. 그럼 원노 해야 되느냐? 아니죠. 아까 또 이야기했습니다. 원노 응답은 7에서 10점 HCP and 스타퍼가 있어요. 스타퍼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수트를 막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은 막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블 했을 때는 당연히 치피스트 리스폰스죠. 5점 HCP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4장 있으니까 원 다이아몬드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원노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응답자를 보시면요. 원 다이아몬드 더블 패스. 자, 얘를 볼까요? 5점, 4점, 9점이 되죠. 9HCP가 되고 다이아몬드 잘 막을 수가 있죠. 자, 이런 핸드로 원노를 합니다. 원노 트럼프. 자, 그러면 약간의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의문을 갖느냐. 자, 파트너가 더블했는데 클럽이 5장이나 있어요. 그죠? 퀸으로 4장이나 있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언비드 수트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5장, 클럽이 5장이나 있으니까 클럽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마이너 컨트랙, 메이저 컨트랙은 메이저 컨트랙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 핏이 맞으면요. 마이너 핏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노 트럼프로 갈 수 있으면 노 트럼프로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클럽 핏이 맞았지만 다이아몬드 스타퍼가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 컨트랙보다는 노 트럼프로 비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비딩이 됩니다. 우리가 3 노 트럼프는 9트릭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마이너 게임이 되려면요 11트릭을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슬램에 가까운 핸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9트릭 먹는 게 쉽겠어요? 11트릭 먹는 게 쉽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 수트를 막을 게 있으면 마이너 핏이 맞았다 하더라도 마이너 핏보다는 노트럼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비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 핏이 맞았을 때는 항상 우리한테 노트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하실 것. 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드밴서가 노 트럼프로 응답하는 레인지를 보시면요. 당연히 상대방 수트의 스타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원노 트럼프를 하는 건 7에서 10점. 자, 그 다음 투노 트럼프를 하는 건 11에서 12점이에요. 자, 12점은 게임 펄싱이 아닙니다. 11, 12점. 특히 노 트럼프에서는. 자, 노 트럼프는요, HCP가 많아야 됩니다. HCP가. 자, 그래서 11, 12점이라고 했고요. 물론 성격 급하고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은 12점으로 3노 트럼프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먹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사운드하게 비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1, 12점일 때 노트럼프 투노를 하시고요. 13, 15점일 때 3 노트럼프를 비딩한다. 이 레인지를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7에서 10, 11, 12, 13, 15. 그럼 15점이 넘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우리와 파트너 간에 슬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우선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슬램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레인지에서 노 트럼프를 할 수 있는 핸드라면 이 세 개의 레인지에서 대부분이 비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에서 10, 11, 12, 13, 15. 그런데 만약에 12점인데 마이너가 내가 지금처럼 5장짜리 좋은 게 있다. 그러면 3 노트럼프를 놔도 무방합니다. 갬블 하는 거죠. 약간의 갬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비딩한다고. 갬블까지는 안 가고요. 어그레시브한 비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응답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웨스트가 원클럽, 파트너가 더블을 했습니다. 내가 이 핸드로, 자, 이번에는 HCP가 9점이에요. 그리고 하트가 5장이나 있습니다. 자, HCP가 9점일 때는, 즉, HCP 9점, 10점, 11점. 자, 9, 10, 11점. 일 때는 점프 리스폰스를 한다. 0에서 8점까지는 치피스트 리스폰스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9에서 11점까지는 점프 리스폰스를 합니다. 자, 인바이트 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했을 때 2하트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자, 1하트를 하면은 0에서 8점까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점수가 0에서 8점이면 파트너가 더블 했을 때 2하트를 해서는 안 되고요. 1하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9점, 10점, 11점 레인지가 되시면 파트너가 더블을 하면 한 단계, 내가 1하트 응답이 아니라 2하트 이렇게, 자, 만약에 1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2 다이아몬드, 1 스페이드가 아니라 2 스페이드 이렇게 비딩 한다는 거. 이게 점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래 비딩하는 것보다 치피스트 비딩보다, 치피스트 비딩은 1하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비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점프가 되겠죠. 그래서 9에서 11점까지는 이렇게 점프를 한다. 자, 그러면 12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12점 이상이면, 자, 아까 노트럼을 할 수 있는 핸드라면 노트럼 비딩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원컬럽 W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드를 한번 보실까요? 14점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 14점이면 여기서 바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 파트너가 테이커 W를 했어요. 그럼 우리 파트너는 뭐예요? 오프닝 핸드예요. 일반적으로 12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14점 가지고 있어요. HCP. 그럼 둘이 합해서 25점 이상이죠. 자, 그러면 파트너가 11점 HCP를 하더라도 25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게임 비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게임 비딩을 해야 될 건데 파트너한테 야, 나도 강한 핸드야 라는 거를 파트너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럴 때 하는 비딩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큐비딩이에요. 큐비딩. 자, 그래서 큐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수트를 비딩한다는 거예요. 원클럽 더블 패스 투클럽. 자, 이렇게 상대방 수트를 비딩합니다. 투클럽. 자, 요걸 큐비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핸드다? 스트롱 핸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점 이상이면 일단 큐비딩부터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우선 그 예외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핸드로 투스페이드 하면 안 되겠죠. 투스페이드는 9에서 11점까지죠. 자, 그 다음에 포스페이드를 했다. 포스페이드도 썩 좋지 않은 비딩이에요. 왜? 파트너가
더블은 했지만 스페이드가 4장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페이드가 3장일 수 있어요. 3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파트너가 더블을 했을 때 우리의 베스트 컨트랙이 4 스페이드가 아니라 3 노 트럼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파트너는 클럽 스타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언비드 수트가 3장 이상이라는 걸 보장했지 클럽 스타퍼가 있다 없다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파트너한테 야, 나도 점수가 많아.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비딩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서 3 노 트럼프를 안 했잖아요. 3 노 트럼프를 안 했다는 소리는 나는 클럽 스타퍼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롱한 핸드일 때는 큐비딩부터 하고요. 큐비딩을 하면은 반대로 이제 누가 비딩을 하게 되냐면 더블한 사람이 비딩을 해요. 쉽게 말하면 큐비딩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야, 일단 네가 비딩 해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메이저가 있으면 메이저부터 비딩을 합니다. 더블러가. 자, 그래서 야, 나도 강하니까 네가 너의 손을 보여줘 볼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어떤 경우에도 큐비딩을 하냐면요. 꼭 오프닝 핸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10점 이상의 HCP 10점 플러스에 HCP가 10점 플러스에 보스 메이저. 자, 보스 메이저가 4 이상일 때 보스 메이저. 핫 스페이드도 4장, 하트도 4장 이렇게 보스 메이저일 때도 이렇게 투클럽 큐비딩을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파트너한테 투클럽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야, 나 스트롱 핸드니까 네가 비딩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점, 11점을 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게임 펄싱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큐비딩을 하면 파트너는 메이저 4장짜리를 부릅니다. 메이저 4장짜리를 불러요. 자, 그러니까 파트너가 내가 포포 메이저를 들고 있는데 내가 하트 비딩하면 파트너가 하트가 3장이고 스피드가 4장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가 4장짜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둘 다 4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4장일 수도 있어요. 또는 둘 다 4장짜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10점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unlimited입니다. unlimited. 자, 그래서 10점 이상이다. 자, 더블 했을 때 투클럽. 자, 투클럽 했을 때 이렇게 보스 메이저가 있을 때에도 큐비딩을 한다. 그러면 파트너는 더블한 사람은 자기의 4장짜리 메이저를 부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도 스페이드 4장, 하트 4장이라면 하트부터 부르겠죠. 자, 그럼 비딩 시퀀스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딩을 할 거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원 클럽 오픈 상대방이 했어요. 우리 파트너가 테이크아웃 더블을 했죠. 자, 그리고 패스를 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점 이상의 스페이드도 4장, 하트가 4장이었다. 자, 그럼 요 핸드에다가 제가 클럽을 한 장 지우고요. 자, 클럽을 하나 여기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가 스페이드도 4장, 하트가 4장이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물론 여기는 지금 14점 이상입니다. 14점 이상이니까 그냥 뭐 킹 하나 없다고 해볼까요? 킹 하나 없으면 11점이 되죠. 자, 요 킹이 스페이드 킹이 그냥 스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1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핸드로 큐비딩을 합니다. 투클럽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투클럽을 하는 거예요. 투클럽. 그럼 여기가 패스하고요. 자, 만약에 11점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파트너가 하트가 4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투하트를 이렇게 비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트핏이 맞았죠,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비딩을 하냐면요. 사실은 내가 12점 이상이 아니고 11점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3하트 이렇게 비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이저가 4장이어가지고 큐비딩 한 거야. 그리고 인바이트 핸드야. 즉 11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14점이었다. 그럼 당연히 바로 포하트를 놔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비딩을 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큐비딩을 한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금 설명한 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0점입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더블을 했을 때 이렇게 보스 메이저가 있는 경우에 인비테이션 핸드로도 큐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핸드로도. 자, 인비테이션이 넘어가면 당연히 큐비딩이죠. 포포 메이저에다가 점수가 14점이야.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죠? 자, 포포 메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점수는 오프닝 핸드고 당연히 큐비딩이죠. 10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그죠? 10점 이상이다. 10점, 11점은 원래 큐비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보스 메이저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스 메이저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핸드 사례를 제가 어제 두 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경쟁을 했을 때와 경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왼쪽 핸들을 보시면요. 자, 지금 비딩 시작하는 걸로 봐서 이스트가 딜러입니다. 이스트가 요 핸드가 이스트죠. 이스트는 11점 HCP에 하트가 6장이니까 원하트 오픈을 했겠죠. 자, 그런데 사우스가 14점 HCP인데 지금 스페이드가 3장밖에 없어서 패스를 했나 봐요.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지 않고 패스를 했어요. 자, 웨스트가 원 스페이드를 했습니다. 여기 패스를 하고요. 이 사람이 하트 6장이라고 투 하트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더블 못했는데 또 더블 하겠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했습니다. 올 패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가 투 하트 컨트랙을 비딩을 계약을 따내게 됐고 투 하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노스 사우스는요. 노스 사우스는 자기들이 클럽핏이 9장이나 맞는데 9장짜리 이 좋은 핏이 있었는데 이거를 비딩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투하트를 메이크하게 줬어요. 자, 그러면 거의 꼴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딩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아웃 더블을 하는 사람은 오프닝 핸드다. 원래 이스트가 패스했었다면 사우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겠죠? 자, 그런데 원 하트 오픈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더블하거나 오버콜하거나 패스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버콜은 안 되죠. 5장짜리 없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자, 더블을 하고 싶은데 더블은 조건이 되죠. 왜? 언비드 수트가 다 3장 이상이 있잖아요. 원하트에 더블하면 일반적으로 스페이드가 4장이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3장이 있다 하더라도 더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더블. 자, 이것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더블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웨스트는 그냥 원 스페이드 할 겁니다. 자, 오프너의 파트너인 리스폰더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뭐 더블이 들어왔건 오버콜이 들어왔건 자기 비딩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원 스페이드 했어요. 더블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원 스페이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스가 경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참여할 수가 없죠. 클럽이 5장이지만 에이스 퀸 6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경쟁에 들어가면 2클럽 들어가야 되는데 10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트너가 더블을 했어요. 더블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언베드 수트에 서포트가 있으니까 우리도 경쟁하자 이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춤을 추는 거죠. 뭐냐? 클럽 서포트가 적어도 3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스페이드가 4장 서포트가 있다면 클럽은 5장일 수도 있습니다. 4장은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클럽이 9장 핏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투클럽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투클럽. 자, 그 다음에 이스트에서 역시 투하트 6장이라고 투하트를 했어요. 사우스는 패스를 했습니다. 클럽 서포트가 이렇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패스한 이유가 있어요. 자, 패스한 거는 더블한 사람이요. 더블한 사람이 한 번 더 비딩을 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17점 이상이란 소리예요. 더블한 사람은요. 한 번 더블하고 미니멈 레인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니멈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14점, 많게는 15점까지입니다. 미니멈 레인지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미니멈 레인지에 더블한 사람은요. 두 번째는 패스해야 됩니다. 자기가 엑스트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를 했어요. 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에 패스했고, 투아트가 끝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투아트로 그냥 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노스가 클럽이 워낙 좋잖아요. 점수는 6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죠. 확신이 있죠. 왜? 우리 파트너가 더블을 했고, 우리 파트너한테 점수가 있다. 그리고 클럽이 9장 피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레벨로 경쟁을 하자라고 해서 3클럽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웨스트가 못 참고 자기도 에이스 2개나 있고 하트가 파트너가 6장이라고 했으니까 3하트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3하트로 올라갔어요. 뭐 차이는 뭐 별로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여기는 2하트로 마감됐지만 여기는 3하트로 마감됐어요. 즉 상대방의 레벨을 한 레벨 올려놨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우리가 얘네들의 컨트랙을 다운시킬 가능성을 높여놓은 거죠. 실제로 이 핸드는 다운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기다리고 있으면 자 파트너가 클럽을 2번이나 비딩했기 때문에 클럽 리드 하겠죠. 클럽 리드 하면 클럽 먹고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줄 겁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퀸 먹고 에이스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러프까지 주겠죠. 자, 요렇게 많은 다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 2개, 다이아몬드 2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러프 하나, 이렇게 총 5트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하트는 메이크가 돼요. 그러나 3하트는 메이크가 안 됩니다. 메이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펜스 비딩이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핸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핸드도 보시면요. 이스트가 1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어요. 이스트가 1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사우스가 자 14점이에요. 언비드 수트 3장 이상씩 서포트가 있죠. 당연히 오프닝 핸드에 더블을 해야 되겠죠. 더블을 했어요. 웨스트는요. 더블이 있던 말건 그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트가 4장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트 응답을 했어요. 노스를 보면요. 5점, 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이드가 5장이나 있죠. 자,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페이드 적어도 3장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장 핏은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경쟁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원 스페이드 이렇게. 그래서 이스트가 14점에 하트핏 안 맞으니까 원노 트럼프를 했어요. 스페이드도 막을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블한 사람은 미니멈 더블러면 2번 비딩 하시면 안 됩니다. 패스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스가 5점, 6점밖에 없지만 또 비딩을 했어요. 투스페이드 이렇게 비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비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오버 비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5장 서포트가 있고 파트너가 테이크아웃 더블한 사람이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한 20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한 20점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적어도 20대 20 정도의 핸드에서 스페이드가 8장 핏이 있기 때문에 경쟁 비딩을 그냥 원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투스페이드 이렇게 경쟁 비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경쟁 비딩을 하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경쟁에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브릿지 속담에 얌전한 비더보다는 비지 비더가 되라라고 합니다. 비지 비더. 그죠? 우리가 바쁘다 이런 말이죠. 비지. 예? 그러니까 샤이한 사람보다는 비지 비더가 되라 이 말이에요. 비지 비더. 그죠? 샤이하지 말아라. 비딩에서 브릿지에서 샤이하면 결과는 항상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맞아야 되죠. 대신에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 조건이 안 맞는데 선생님이 비지비더가 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비딩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조건이 맞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비딩하고 비지비더가 되어라. 노스를 보세요. 5점, 6점밖에 안 됩니다.
자, 6점밖에 안 되지만, 자, 비지비더잖아요. 그죠? 원스페이드 비딩하고, 그 다음에 상대 원노 패스 오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다. 투스페이드 또 비딩합니다. 이게 점수가 많아서 비딩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많아서 비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점수가 9점 이상이었다면 원스페이드 안 했고 투스페이드 점프했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더블 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이 사람 점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맥시멈 8점까지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8점이에요. 그러면 사우스는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를 2번이나 비딩하네? 점수가 많아서 비딩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많아야 8점이에요. 그럼 내가 14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합해봐야 22점밖에 더 되나요? 25점 게임이 없죠. 게임이 없으면 비딩 낮은 수준에서 컨트랙을 따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 대신에 서로가 비지비더가 돼야 됩니다. 노스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에서 최대치를 보여준 거예요. 상대방이 3로 올라가면 또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패스해야 되죠. 그죠? 상대방이 또 3레벨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디펜스 하면 됩니다. 자, 디펜스에서 다운시키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사실은. 자, 그랬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테이크아웃 더블에 대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도 테이크아웃 더블을 추가로 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수업에 을 들으시고 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